네. 뭐, 좀 안 맞습니까? 자, 11월 25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상사의 메인 매수점표 이제 끝부분이 되겠네요. 자, 11월 25일 거래는 매입 카드 과세 거래, 즉 법인카드로 뭔가를 지출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조선 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신용카드 영수증 중에서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려면은 우선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접대비나 이런 그 불공 사유, 승용차 관련된 거 이런 것이 아니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사원이 나가서 숙박비 쓴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 매수전표에 입력을 해가지고 15,000원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공급 대가가 16만 5천 원이라는 것은 합계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부가세가 15,000원, 공급가액이 15만 원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신용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항상 공급 대가로 입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6만 5천 원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25일로 날짜 바꿔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다시 열으셔가지고 11월 25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 57이죠. 57번 카드 과세 매입. 자, 신용카드사를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신용카드사는 어디냐 보니까 삼성카드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삼성카드 확인. 그 다음에 또 한번 확인. 분명에다가는 숙박비 해주면 되죠. 공급가액의 합계인 공급 대가를 입력해 줍니다. 165 플러스. 자, 거래처는 여러분 조선호텔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카드사를 입력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조선호텔. 전자세금이 아니죠. 신용카드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은 카드 분개하면은 거의 미지급금으로 완벽하게 분개가 될 거예요. 자, 4번 카드.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까지. 이번에는 카드사로 바꿔줬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거래였습니까? 불공 입력할 때인가요? 우리가 미지급금 하면서 카드사를 거래처로 바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시간에서. 근데 이번 시간에는 삼성카드로 바뀌어져 있어요. 미지급금이. 그건 왜 그러느냐? 유형을 우리가 카드 과세로 유형을 입력하면서 그때 카드사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여기에 이거 삼성카드로 거래처를 회계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유형 선택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가 됐고요. 앞에 시간에 했었던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형이 카드 유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했을 때 카드 결제했을 때 이 카드사를 이 회계 처리에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수동으로 고쳐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 그런데 상품을 구입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로 고쳐야 됩니다. 상품을 812번 여비교통비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일 것을 해보겠습니다. 11월 26일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포토전자에서 그 프린터 구입한 것은 기부를 목적으로 샀고요. 그때도 카드로 샀다면은
법인카드로 샀다면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돼요. 왜냐면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예, 그 프린터는 기부 목적이니까 그냥 기부금으로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만은 자, 이번에 포토전자에서 구입한 요 공기청정기는 매장에서 쓸 겁니다. 기부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가지고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은요. 예, 우리가 어, 부가세가 공제되는 요건이 뭐냐면은 영수증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를 발급한 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여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 네, 일반 과세자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간이 과세자가 발급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자, 여러분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은 부가세의 혜택을 받는 그런 부가세 혜택을 주고자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중에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공급받는 자가 못 받아요. 예, 못 받으니까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 주민들 상대로 해서 마을 사람 상대로 해서 개인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면 상관이 없지만 왜냐하면 개인들은 어차피 매입세 공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기업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자는 비록 아직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 규모가 많지 않으니까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 과세자가 예, 세제 면에서 좀 이득이 될지라도 길게 봐서는 어떻게 해요? 영업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거래처인 법인, 예, 거래처인 그 회사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수 없으니까 거래를 회피하게 되겠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들이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것은요.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 매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포토전자는 일반 과세자다 이 말이에요.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이 말은 그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으며 포토전자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예,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한다 이 말은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것. 자,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건 있죠? 그래서 57번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11월 26일로 고치고 입력합시다. 유형이 57, 이번에 신용카드는 또 삼성카드 같습니다. 삼성카드 확인, 분명에다가는 공기청정기, 공급가에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110만 원. 거래처에는 포토전자가 되겠죠.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하시면 맞습니다. 자, 4번 분계하시면은 미지급금 삼성카드 그대로 두시고요.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그대로 두시고요. 세 번째 줄의 상품을 비품으로 바꿔야죠. 공기청정기는 비품으로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만약에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할 때 여러분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등록을 하시면서 취득금액, 단기 증가분에다가 100만 원만 입력해야 돼요.
이건 부가세를 포함시키면 안 되죠.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취득금액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으로 당기 증가분에다가 입력을 하지만 이 비품은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공급가액만 취득금액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57번 카드과세 유형 두 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AT 1급에서 부가세 관련한 전표, 즉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7가지 유형을 우리가 이제 유형 상사를 통해서는 다 해봤어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정리회계입니다. 이 정리회계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에요. 예. 자,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정리나 납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6월 30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랬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납부할 세액은 어디다 납부하죠?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금액을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부가세 A수금이 얼마인지,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인지.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라면 미지급 세금인데 미지급 세금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 보고 조회해서 하라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조회해서 하라 그러지 숫자를 다 적어주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 확정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일기 확정.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시죠. 메인 매출 전표. 미안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고 부가세 신고서로 가야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조회해야죠. 자, 일기 확정으로 기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기 확정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 한국인님 제가 질문했나요? 천인님. 네. 아, 예. 이 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할까요? 기간. 기간이 일기 확정. 일기 확정. 4월, 4월. 4월부터요. 4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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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때요. 일기 확정이 나오거나, 일기 애정이 나오거나, 이기 확정이 나오거나, 이기 애정이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시험은, FAT 1급은 개인 회사로 시험이 안 나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만 시험이 꼭 나와요. 법인은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요걸 기억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할 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3개월 단위로 조회하는 문제만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일기 확정 신고를 한다 그랬어요. 일기 확정. 그러면 일기 예정은 이미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일기라는 것은 여러분 1월부터 6월이 일기예요.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 1월부터 6월이 일기인데 예정이 앞에 3개월 1, 2, 3월이고 확정이 뒤에 3개월 4, 5, 6입니다. 자, 2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 7월부터 12월을 2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2기도 애정과 확정으로 나눕니다. 애정 신고는 7, 8, 9, 3개월치를 신고하는 게 애정 신고. 그러면 2기 확정은 10, 11, 12. 그 2기의 뒷부분의 3개월 그 기간을 신고하는 것을 2기 확정 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는 신고를 1기 애정이나 2기 애정 때는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고 신고를 1기 때 한 번, 2기 때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1기 확정 신고한다 그러면 1월부터 6월로 입력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네. 왜냐면 애정 신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예요. 법인은 애정 때 신고했다고 봐야 돼. 예, 애정 때 신고를. 그러니까 1기 확정이다 그러면 1월부터 6월로 입력하면 안 되고 1기 애정은 신고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로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정기 신고로 항상 시험을 냅니다. 정기 신고. 자,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저장을 해가지고 마감을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빨간 딱지에 여기 마감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마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백데이터로서 출제자가 메인 매출전을 변표를 입력해가지고 마감까지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문제를 냈다라는 것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감해 놓은 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많이 틀렸어도 이거는 제대로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면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력한 앞에서 입력한 메인 매출전표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데이터가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에 지금 그동안 여러분이 수업에서 빠지신 분 또는 지각하신 분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금 우리 모두 20명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데이터 다운받은 거 그것만 반영이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분계한다 이 말이죠. 예,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지은아님 어디 계신가요? 지은아님. 네, 지은아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세 개의 개정 과목을 한번 쭉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매출세 뭐죠? 매출이 매출에서 부가세 대급금이 나왔나요? 예, 예수금. 그래서 예수. 이건 뭐였죠? 예, 부가세 대급금. 자, 치감세가 양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입니까? 환급받을 세액입니까? 납부할 세액이죠. 예, 납부할 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죠? 미수금은 받을 돈. 예.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외상. 세금에는 외상이 없으니까 미지급 세금입니다. 예, 미지급 세금. 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 세금 요거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 할 때. 음. 뭐 이걸 많이 해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지금 잊어버리셨는데 뒤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정리회계 매번 회차마다 정리회계 이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것만 나오든지 세금 납부하는 거, 미지급 세금을 납부한 거, 요것만 나오든지 아니면 정리하는 거,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다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복사해다 쓰면 돼요. 자, 매출세 이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로 가요.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에 자, 일기 확정의 정리는 6월 30일 그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로 하는 거예요.
자, 복사해온 거 우리 부가세 예수금을 복사해 왔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준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증가해가지고 대변에 그동안 부채를 증가시켜 왔어요. 정리는 차변에다 해야죠. 그래서 구분해서 3번 차변 해놓고 부가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 보이죠. 부가세 예수금 두 번째 거. 자, 거래처 적용 모두 생략하시고 차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엔터 줄 바꾸신 다음에 대변 하시고 부가세 대급금 대급 해도 되고 부가 해가지고 찾아도 되고요. 135 엔터로 쭉 가서 대변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아까 위에 열어놓은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 한 다음에 매입세 이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250만 원 복사됐죠?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물론 250만 원 숫자가 간단하니까 입력을 해도 됩니다만은 숫자가 막 끝자리까지 있고 그러면 입력하기 힘들어요. 복사가 제일 편하죠. 엔터. 자, 미지급세금 부채입니다. 부채 대변 미지로 검색하는데 여기서 비슷한 개념 과목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세요. 예,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으로 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했는데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예수금도 아니요, 대급금도 아니요. 바로 미지급 세금에 대한 거래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세무라는 단어, 세무, 세무서의 세무 이걸로 검색하면 돼요. 세무가 들어간 것이 딱 나오는데 딱 봐도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대문 세무서에다 놓고 엔터. 그리고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복사를 믿겠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차감세 이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별에 컨트롤 V 10,000원이 차이가 나는군요. 근데 왜 여기서 잡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문제에서.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친 게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지시에는 없었지만 딱 보니까 지금 10,000원이 차이가 났거든요. 밑에 거 보고 아까 입력했으면 이거 발견 못한 거예요. 예, 밑에 차액은 예, 요 금액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걸 복사해서 입력해 봤더니 차익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10,000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뭘 놓쳤구나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10,000원 네, 잡이익이라고 얘기하신 바로 이겁니다. 그 밖에 경감 공제세 18번에 있는 요 10,000원이에요. 자, 이 10,000원의 내역을 보면은요. 이 10,000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예, 세부 여기 명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10,000원이 어디에 입력되냐면 54번 내용이 뭐냐?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입니다.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때는 전자신고할 때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10,000원의 세액공제를. 자, 그래서 이 10,000원을 잡이익으로 잡아줘야 돼요. 예. 자, 일반 전표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00원이 딱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밑에 차액 보고 그냥 때려 넣어버렸으면은 이걸 놓치고 갈 뻔했어요. 네. 우리가 복사해오기 잘한 거예요. 자, 대변.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잡이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10,000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무리 문제로서 이와 같이 부가세 신고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고 그 밑에 세금 납부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온 거고 그러네요. 예. 어떤 달에는 아주 쉽게 세금 납부한 것을 문제로 내고 또 어느 달에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문제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서 딱딱딱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 문제를 내는 달이 있고 그래요.
이거 뭐 처음 해볼 때는 조금 뭐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몇 번 해보면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몇 번만 더 해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 자, 요거 놓치지 마세요. 미지급 금이 아니고 미지급 세금이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25일 거 부가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예, 우리가 아까 여기 방금 입력한 요 세금 8571000 요게 서대문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이잖아요. 이거를 7월 달에 납부했다 이 말이에요. 7월 25일 날. 예. 857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이 말은 서울은행도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 되고 서대문 세무서도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납부한 것은 간단하죠. 자, 7월 25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7월 25일 차변에 네, 차변에 미지급 세금 거래처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8571 플러스 대변에 텍스 한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서울은행이죠. 8571 플러스 네.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 차변에 왔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자산 감소 대변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문제에서. 네. 자, 위의 문제, 요거는 이제, 요거 없었고, 요거는 이제 없었고, 이 문제만 이렇게 냈어요. 이 문제만. 뭐라고 냈느냐? 7월 25일 이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안 나타났죠? 네. 이게 없다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시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이 납부세액을 어디에서 조회를 해야 할까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아까 조나연님이 답변하셨나? 아, 지은아님. 조나연님 어디 계시나요? 그럼. 네. 어디에서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답변 정확히 하셨어요. 6월 30일 일반 전표를 조회하면 된다.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표 입력할 때. 자,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7월 25일 해놓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하면서 예, 관련 전표를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네, 관련 전표. 7월 25일 날 납부하는 부가세는 관련 전표가 며칠 날 관련 전표가 있겠어요? 네,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 전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6월 30일 일반 전표에 가면은 거기에 미지급세금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미지급세금. 네, 서대문 세무서 미지급세금. 세무서의 미지급세금 찾아가지고 미지급세금 차변 그리고 보통예금 대변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 6월 3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걸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매일 매출 전표 연습을 마쳤고, 지금부터는 수동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동 결산 그리고 자동 결산. 예, 결산 3인 유형상사의 결산까지 하고 쉬어야 돼. 쉬면 되겠죠? 어디 가셨지? 자, 결산 문제를 시험에 낼 때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을 구분을 해주느냐?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서를 반드시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해요. 예, 수동 결산 먼저 하고 자동 결산.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수동 결산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 문제를 낼 것이냐? 안 냅니다. 하나, 많으면 2개 나와. 수동결산 보통 하나 나와요. 하나. 이 8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결산도 하나. 많아야 2개. 이렇게 결산은 짧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수동결산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쭉 살펴볼게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25년 9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다. 결산일에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예, 지금 지시사항은 이겁니다. 기간 미경과한 보험료를 정리하라. 월할로 계산하라. 예, 자, 우리가 말이죠.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선지급하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급. 예, 만약에 오늘로부터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는데 보험료는 미리 1년치를 미리 다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산 때는 항상 보험료의 경우는 미경과분의 보험료를 비용에서 취소시켜주고 차기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죠. 이것을 비용의 이연. 비용을 이연시킬 때 쓰는 개념 과목은 뭘 쓰느냐? 선급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이연을 시켜요. 선급비용. 자, 그러면 선급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월알로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우리 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근데 보험 기간은 좀 이상하네요. 9월 1일 날 가입했는데 보험 기간은 10월 1일부터 돼 있지? 음. 뭐 이걸 적용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9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은 바로 가입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네. 문제를 잘못 냈는지 뭐 했는데, 우리는 일단 보험 기간이 이렇게 된다 하니까 그 기간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일단 상식에는 잘 안 맞아요. 9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다. 1년분. 그러면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예. 10월 1일에 가입한 거를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보험 기간을 가지고 선급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선급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험 기간을 보게 되면은 26년도가 몇 달이 들어가 있나요? 9달이 들어가 있죠. 예. 26년 9월 말일까지가 보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차기의 보험료가 9개월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9개월치를 계산하면 돼요. 이 건에서는 9개월치. 그러면 9개월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1년분이 6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60만 원. 60만 원을 9개월치 계산하려면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되죠. 12분의 9니까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1년치 보험료에서 9개월치를 계산한다. 곱하기 9, 1년은 12달. 그래서 12로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얼마 나올까요? 45만 원 나오죠? 예, 45만 원. 그렇죠. 그냥 1년에 6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암산이 돼가지고 9달 9, 45.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복잡한 숫자다. 그러면 계산기를 쓰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와 같이 1년치 보험료를 9달로 곱해서 다시 12달로 나눠주면 그게 월할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60만 원이 12분의 9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45만 원이 선급 비용으로 가야 된다라는 계산을 해냅니다. 여러분 선급 비용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산이죠. 선급, 미리 지급한 비용.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선급 비용을 차변에다 입력해 줘요. 차변에다.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차기로 가서 이걸 다시 보험료로 대체시킬 거예요. 일단은 올해 보험료는 아니다 이거죠. 올해 보험료는 아니니까 올해 보험료에서 빼줄 때는 보험료를 대변에 기입해야 비용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이 선급비용,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년에 넘어가서 26년도에 차변의 보험료 45만 원, 대변의 선급비용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예. 자, 차기에 넘어가서 정리하는 문제는 더 높은 급수에서 나와요. 더 높은 급수에서 선급비용을 다시 정리해라. 26년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나 25년도 결산 때는 선급비용 잡는 것까지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입력하는 거죠. 수동분계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3번 차변의 선급비용 45만 원,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 보험료 45만 원. 자, 거래의 결합으로 말할 때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이 차변에서 발생하는 건데 반대쪽에다 넣었어요. 대변.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감소나 마찬가지예요. 비용 감소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취소라고 하겠습니다. 비용 취소.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했으면 발생을 했지 어떻게 비용이 감소합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예. 비용이라는 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감소라는 건 원래 비용이 전기료가 감소했다. 음, 자, 취소, 취소. 그래서 뭐 감소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감소라고 하셔도 되고 보험료를 단기에서 취소시켜 가지고 내년도 보험료로 발생시킬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경과 이자, 기간경과 이자라고 그랬어요?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죠. 이것을 미계상되었답니다. 미계상, 아직 장부에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대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래요. 비용의 예상. 결산 때 당기 분야의 비용을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산 때 이걸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돼. 비용의 예상이라고도 하고 비용의 발생이라고 해도 맞아요. 비용의 예상. 자,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키려면 차변에 이자 비용 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일 것이고 그러면 대변을 이걸 뭐로 하느냐? 비용의 예상에서 쓰는 개념 과목은
부채가 와요. 미지급 이용. 미지급 금이 아닙니다. 예. 미지급 금은 외상한 거예요. 외상. 근데 우리가 이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외상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외상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미지급 비용. 예, 차입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이자 결산 때 이것을 비용을 발생을 시키려면은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대변에 외상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 미지급 금으로 정리하지 않고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잡아요. 자, 미지급 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비용. 지금 비슷한 개념 과목들이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예, 다 쓰는 용도가 달라요. 미지급금은 외상한 거, 할부한 거, 미지급금. 카드로 뭔가 구입한 거,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 부가세 정리할 때 납부할 세, 미지급 세금. 예. 지금 미지급 비용, 결산 때 비용을 예상하는 거. 결산 때 비용을 발생시킬 때. 그때 당기분의 비용인데 아직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장부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당기분이니까. 그때 차변에 오는 비용, 임차료가 됐든 이자 비용이 됐든 비용이 오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잡아야 된다. 이것이 비용의 예상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또 입력합니다. 자, 전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차변의 이자 비용 900번대죠. 931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 원. 네, 비용의 예상 또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적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라. 아까는 비용의 기간경과분인데 이번에는 수익의 기간경과분이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수익의 예상이라는 것이에요. 수익의 예상. 아까 2번에서는 뭐였어요?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랬죠? 이자 비용이니까. 이번에는 이자 수익입니다.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이것을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수익을 이자를 예상해 가지고 즉 계산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켜 줘야 돼. 이때 차변에 오는 자산은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 미수수익 개정 과목이 이때 쓰입니다. 당좌자산이에요. 미수수익. 자, 정기적금에 대한 당기분,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는 25,000원이라고 계산을 해줬어요. 네, FAT 1급에서는 대개 뭐 이자 계산을 여러분이 손수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하도록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아예 얼마다라고 금액을 콕 찍어주는 문제가 더 많아요. 가끔은 계산을 하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때는 어떻게 낼까요? 정기적금 얼마를 했고 원금이 얼마고 연 이자율은 얼마고 몇 달이 경과됐는지 그 기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자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계산을 원금에다 그 이자율 곱한 다음에 몇 달 지났는지 그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뭐 계산이 어려운 문제는 안 낼 거고요. 아니면은 아예 계산 같은 건 무시하고 이렇게 미수이자가 25,000원이다. 이것처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수익의 예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세 번째 전표죠. 자, 밑에다가 차변의 미수수익, 차변의 미수수익 쭉 가셔가지고 25,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이자 수익 25,000원. 네. 이렇게 우리가 미수 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언제 쓰이느냐? 수익을 예상할 때, 결산 때 쓰는 개념 과목이다. 4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4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결산일 현재, 즉 12월 31일 현재라는 얘기예요.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이거에 대한 이자 선수분 5만 원이 있다. 이거. 자, 이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 거까지 같이 받았다 이거예요. 예, 올해 받은 이자 수익 중에 그러면 내년도 거에 해당한 이 5만 원은 차기로 이연해야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 1번에서는 뭐였어요? 비용의 이연이었죠? 네, 1번이 우리 비용의 이연이라고 생각나시죠? 이거였어요. 비용의 이연인데 요거는 수익의 이연입니다. 우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으로 단기분에 회계 처리를 언젠가 했어요. 뭐 7월에 했는지 9월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5만 원은 선수분이다. 선수분. 차기 거다 이거죠. 차기 거. 그러면 차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익을 이연시켜야 되죠. 이때 쓰는 개념 과목이 선수수익이라는 부채예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이연을 해야 돼요.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이다. 선수수익. 부채니까 대변에 가고요. 그러면 5만 원의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기입해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아까 여러분 1번 보험료 할 때 비용을 취소시켰잖아요. 비용에 이연을 할 때. 이때 비용을 대변에다 기입해가지고 여러분 비용에 이연을 시켰었어요. 자, 수익을 이연하려면 비용하고 반대쪽. 비용이 차변에, 아니요, 수익이 차변에 와야 돼요. 왜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러면 취소하려면 차변에다 적어야죠. 그리고 대변은 부채, 선수수익이라는 선수금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선수금, 부채잖아요. 계약금 미리 받는 거 선수금, 부채. 선수수익 뭐예요? 이자를 미리 받았다는 거죠. 선수수익,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수익도 언제 정리가 돼요? 차기 2026년도로 넘어가가지고 선수수익을 정리해버려요. 차변에 오고 대변에 이자 수익. 그래서 26년도 손익에 이자 수익을 5만 원을 반영시켜야 되죠. 자, 이번 결산 때는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부채 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자, 또 전표를 추가합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5만 원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1, 2, 3, 4, 요 네 건의 전표를 우리가 입력했는데요. 이 네 건의 전표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단원으로 회계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한 카테고리로 공부할 수 있는 뭐냐?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이라는 주제의 강의 내용이에요. 결산 정리분계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예상과 이연을 해야 되는 정리 작업이 필요해요. 예, 결산 작업에서 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분계가 이 회계의 초보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야 되는데
굉장히 이걸 어렵게 처음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개정 과목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선급 비용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보험료는 여러분 알 거예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알겠지만 미지급 비용 이게 미지급금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나. 그다음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인 거 알아요. 근데 미수 수익, 이 미수금은 알겠는데 미수 수익이 뭐였지? 이거 잘 모르시죠. 그다음에 선수 수익, 예, 선수금은 알지만 선수 수익 잘 안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결산 때만 쓰니까. 요 네 개의 개정 과목,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선수 수익. 요 네 개의 개정 과목이 바로 수익과 비용, 예상과 이연, 결산 정리분계에서 나오는 개정 과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FAT 1급을 무난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나왔는데 하나도 맞출 수가 없었다. 나는 이걸 아예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점수가 작지가 않아요. 이론에서 분명히 하나 이상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론에서 하나 이상이면 3점 되겠네요. 그 다음 결산에서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결산에서. 그러면 결산을 잘못하면은 그것과 조회되는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이런 거 조회라든가 이것과 관련되는 거 놓치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6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10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포기하면 100점 만점에서 거의 10점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뻔한데,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렇다면 포기해도 좋은데, 이거 분명히 나오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게 확실한데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꼭 이 부분을 정복하세요. 예, 정복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동안 강의 예, 잘 들으셨는데 내가 뭐 그동안 강의 들은 건 전혀 기억을 못 한다. 여러분 다 인터넷이 뭐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공부 터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한 것이 엄청나게 조회가 될 거예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너무 길지 않은 거, 짧게 이렇게 정리한 것들 찾아서 듣고 잘 이해 안 가면 그분 강의를 한번 그걸 재수강 또 한번 돌려보는 거죠. 예, 그 강사 강의가 조금 내한테 이해가 안 간다. 다른 강의 또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부 꼭 해주세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